세상을 바꾸는 정치 스타 팟캐스트 정치 알바 정치 알아야 바꾼다 136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북적북적하네요. 오늘 꽉 찼네요. 네. 남태여 배우님 오셨고요. 또 정 의원님 계시고 또 이번 회에도 이재정 의원님 역시 네.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가셔서. 예, 감사합니다. 네. 어떠셨습니까? 예. 지난번 방송 어땠어요? 이렇게 정신없는 네. 방송 정말 간만입니다. 고팠습니다. 근데 또 편집 잘해가지고 나가니까. 네. 예, 아예 고팠어요. 너무 질서정연하게 의정활동하느라 최근에 좀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가끔씩, 예. 제가 보니까 뭐 늘 표정이 밝으시지만 예. 오늘 유난히 표정이 밝으신 것 같아요. 예. 네. 예, 우리 손 이런 스타일 진행자님, 좋아하시는군요. 예, 손 네. 진행자님 또 앞에 네. 그러니까 근래 팟캐스트계에서는 보기 드물게 훈훈하시지 않습니까? 일부에서 얘기했잖아요. 일부 못 듣고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누구세요? 네, 근로감독관. 네, 맞습니다. 잘하고 있나? 네. 감시하러 왔습니다. 보통 근로감독관들이 처리한 것 중에 이제 해고 사태나 네. 이런 게 있거든요. 네. 곧 우리 자르시려고. 예, 대량 해고 사태가 벌어질 겁니다. 대량입니다. 네, 대량. 참사군요. 이 시대의 참 지적인으로서 네.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근로감독관에서 근로란 말을 노동으로 바꿔주세요. 있는 노동감독관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근로자 이거 노동자로 바꿔야 돼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왜 오신 거예요? 근데 오늘 대량 해고 사태가 있을 거예요. 제가 말이죠. 여기 사장으로서 1번 마이크를 빼앗기고 의자도 지금 흡수한 이런 데다가 그거 제가 찾았던 건데 그거. 그러니까 원래 제가 그 손님을 올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럴 때 항상 이제 호스트 되는 분이 이 작가님 여기 앉으셔야죠. 이러는데 네. 우리 손수호 변호사 그런 거 전혀 없이 당연히 앉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협소한 데로 지금 왔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받아들이세요. 굉장히 다소곳하게 앉아 계시네요. 네. 네. 제가 사실은 진행 안 하고 이렇게 패널로 온 거 정말 안가에서 정말 오랜만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네.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맞죠. 그렇네. 진짜 오랜만이네. 손수 변호사 입장에서도 마지막으로 네. 잘리는데 네. 뭔 배려하고 싶겠어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이것도 한번 해보는 거죠. 입장 바꿔 생각해보라고. 이 방송 없어지는 건가요? 네, 제가 중요한 공지사항이 있어서 왔는데 뭐예요? 정치 알바가 지금 한 16년 5월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16년간이나 했어요. 야, 길게 했네. 정청래 의원 컷오프 되고 바로 시작했기 때문에 16년 5월 달에 시작해서 지금 한 1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1년 6개월 정도인데 이제는 그만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일단 우리 목표는 벌써 그 전공교체 달성을 했고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필요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또 컷오프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안타깝군요. 네. 영문도 모르고는 채 지금. 아니 지금 저희가 한 계속해서 100만 다운로드 되고 있고 이 정도일 때 우리가 가감하게 박수 칠 때 떠나자. 여러분. 그 창피하게 뭐 70, 80대에 떠날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근데 뭐 사전에 통지도 없이 와서 지금 하잖아요. 지금 하지 않습니까? 얼마간의 여유를 주셔야 되는 게 법적으로. 오늘 끝이 아니고 다음 주에 끝입니다. 야, 한 주간에 여유를 일주일이나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지금 손누님께서 일본에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 손 의원님. 일본에 계신 손 의원한테 카톡으로 제가 통보를 했습니다. 야, 거의 뭐 황교안 수준이네. 네. 아니 문자나 카톡도 문서 통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네. 뭐 문제는 없네요. 변호사님 법적 조언하시고요. 뭐라고 했습니까? 손 의원님이 답이 왔습니다. 네, 우리 임무 다 하고도 괜히 아쉬워서 늘리고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끝내고 더 충전했다가 또 나서야 할 때가 오면 꼭 돌아오겠다고 전해주세요. 근데 뭐 다음 주 오실 거니까. 네. 아니 근데 참 마음도 넓으시네. 네. 해고 통지에 저렇게 부드러운 것들로. 항의가 없네요. 근데 지금 저 정청래 의원님도 네. 판도라만 하고 있고 그 파파이스도 지금 안 하잖아요. 저 파파이스에서도 잘렸어요. 그러니까 왜요? 그만뒀잖아요. 파파이스. 프로가 없어졌어요. 프로가 없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정알바까지 없어지면 제가 봤을 때는 한 달 이상 못 견딜 것 같아서 한 달 있다가 바로 저한테 전화 올 것 같아요. 야, 이 작가. 뭐 해야 되지 않겠어? 뭐 해야 되지 않겠니? 아니 근데 이 작가가 요즘 잘 나가가지고 예전에는 제가 전화 걸잖아요. 그럼 바로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인데 네. 전화를 안 받아요. 진짜. 그래서 정말. 오늘 그 의자에 앉으세요. 초심으로 돌아가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보통 이런 게 꼼수일 때가 있거든요. 출연진을 바꾸고 싶은데 네. 자를 수 없으니까. 그렇네. 그러니까 회사 문 닫는 척 하고. 위장폐업. 네, 그렇죠. 예. 그렇죠. 위장폐업. 바로 그겁니다. 눈치 있어. 그러면 그 대상이 나야?
누군지 아무도 말하지 그랬어. 아니, 저 같아요. 왜냐면, 제가 10월 11일쯤에 첫 방이 나갔는데, 제가 참석하고, 이 작가가 가면서, 그 전에 이 작가가 가고 남배우 온다 타이틀을 크게 붙였더라고. 그 사람 굉장히 기분 좋게 만들어 놓고, 채 한 달밖에 안 됐어요. 태우 형, 형도 그렇고, 나 진행시켜놓고 지금 이게 뭐야. 이거 선배 못 먹이는 거잖아. 진짜. 사람 불러놓고 너무. 이거 힘들어. 성서면서 진행한다고 채널 A까지 간뒀는데. 힘들어, 나 그만뒀어, 진짜. 나. 너무하네, 진짜. 아니야. 나 때문에 그렇구나. 나 때문에 그런 거야. 갑자기 이게 아니요, 저 때문일 수 있어요. 여보세요. 제가 다다음 주부터는 저 자리로 가는 건가요? 왜 하필 이재정 의원이 출연? 당신은 지금 입학도 아직 안 했어. 정학이나 퇴학단을 입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야. 아니, 제 입학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퇴학 나가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뭐 지금 우리가 농담식으로 재밌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컸던 거는 우리가 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편집하는 저도 별 큰 어떤 흥미나 이런 걸 못 느끼고 진행하는 분도 그런 것 같고 해서 좀 잠시 좀 쉴 필요가 있겠다. 아예 우리가 뭐 떠나는 건 아니고 뭐 정치 알바라는 타이틀로는 끝이겠지만 그런 생각으로 결단할 때는 또 과감하게 결단할 그러면 필요거든요. 정치 알바가 아니라 정치 사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뭐든 어쨌든 단지 여기 지금은 이제 끝날 때가 됐다. 정치 사장. 네, 그럼 정규직부터 일단 먼저. 정치 뭘 봐? 이런 거. 정치 뭘 봐? 궁금증을. 네. 그래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근데 뭐. 손변이 최고 피해자인 것 같아요. 손변 내가 또 어딘가 또 내가 아니, 피해자라고 하기보다는 사실 정말 이런 말씀 드리면 믿을지 모르시겠는데 한 달 반 했나요? 예. 네. 정말 제가 제 목소리를 못 들어줄 정도로 하다가 조금 좋아진 것 같아요. 정말 조금 좋아진 것 같고. 아니 안 좋아졌어. 여기서 진행 능력을 키워서 이제 뭐 MBC KBS 정상화됐는데 그쪽으로 가셔야지 이제. 그럴까요? 그럼 이제 많이 하나씩 좋아졌어. 트레이닝 시킨 거예요. 아 진짜로? 그럼요. 근데 정말 저한테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고 정말 큰 일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진짜. 하여튼 감사합니다. 발성도 좋으시고. 그만해요. 일부에서 했잖아. 발성 얘기는 일부에서 안 했습니까? 했어요. 아니 아듀는 다음 주에 또 있으니까. 그렇네요. 나도 네, 있어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 모이면 관두는 걸로. 그리고 저기 네, 다 모이면 이동희 작가님 네? 질투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너무 티나. 너무 티납니까? 네, 티나. 네. 아니 사실은 이윤이와 저하고는 썸씽 스페셜도 있었거든. 네, 그쵸. 결혼 소리 스캔들. 스캔들. 네. 왜? 알겠습니다. 그런 사이기 때문에. 관심 없대요. 네, 관심 없대요. 그렇다고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쉬움을 뒤로하고 일단 네. 오늘 준비한 순서를 해야 되는데 정청래의 키워드 분석 뭐죠? Earthquake. 뭐라고요? 지진. 네. 지진. 다시 한번 해주세요. Earthquake. 중국어가 퀘이크 됐다. 중국어입니까? 여보세요. 영어도 성적 안 아니 좋으시네요. 성조가 좋아요. 근데 영어는 성조가 좋아. 아, 좋아? 네. 학원 하셨잖아요. 지진. 근데 키워드 시작하기 전에 네. 그 포항 체육관이나 여러 체육관 지금 9군데 분산돼서 네. 이재민이 수용되고 계시는데 그 화면을 보니까 좀 역시 잠깐만요. 요거까지 하고 가세요. 네. 이자가 중간에 건드리면 아니 광고하려고 지금. 자 기다려. 요까지 끝내고 해. 아니 당신 얼굴만 봐도 알아 뭐 하려는지 지금. 아니 어떻게 알아? 네. 저 사람이 그 정도 그림은 그릴 줄 알아요. 지금 뭐 나간지 알아. 대단하다. 박근혜 정권 때 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걸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우리 저 세월호 때 진도 체육관에 예. 우리 유족들, 유가족들 혹은 실종자 가족들 모셔놓고 그건 뭔 짓이었습니까? 라면 드시고 저 사생활 보호 하나도 안 되고 네. 이번에 탁 그냥 사생활 보호도 하고 정말 확실히 지도사 명밖에 이게 다를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광고 듣고 나서 이제 네. 지진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아니 눈으로도 안 보고 귀로도 안 듣고 되게 다 파악한지 참 신기하네요. 진행 다 했어 벌써. 대단해 진짜. 예, 광고 듣고 오시죠. 네, 마카 산삼 영한네이처의 마카 산삼 광고인데요. 야 이게 그 정치알바 막방 된다고 하니까 이 마카산삼 광고를 못 전해드리는 것도 안타깝습니다. 아, 그럼요. 제가 볼 때는 그 광고 횟수 1위가 아닐까 싶은데요. 저 다른 방송으로 오시면 됩니다. 제가 하는 다른 방송으로 오시면 됩니다. 아, 진짜 오늘 진짜 잘 오셨네요. 네. 결국 이제 우리만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어요. 우리 둘. 네. 광고 다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광고 야, 우리 광고만도 못해. 심지어 제 프로 광고까지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야, 진짜 정말 사장님이네. 네. 최상급 마카만 취급하는 영한네이처의 신제품 네이처 마카 파우더 그리고 네이처 마카 과립이 출시됐는데요. 100% 최상급 마카의 분말 형태 마카 파우더입니다. 음식이나 음료에 섞어 드시면 좋고요. 마카 과립은요. 먹기 좋게 은단 크기 과립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물과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타사에 비해서 훨씬 저렴하게 100% 프리미엄급 마카를 공급해 드립니다. 영한네이처 검색하시고요. 전화번호 031-323-2559번입니다. 마카는요. 역시 오랜 기간 팟캐스트와 함께해서 믿을 수 있는 영한네이처의 마카산삼
추천합니다. 네. 제가 사실은 이 건강 보조식품 이런 거 전혀 먹지 않습니다.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손에도 안 됩니다. 우리 와이프가 가방에 넣어줘도 안 먹습니다. 입에 넣어줘도 다시 뱉습니다. 저도 좀 그래요. 그런데 요즘 제가 자꾸 몸이 아프니까 손이 가더라고요. 그거 뭔데요? 아니 지금 마카산삼이래요. 마카산삼. 마카산삼. 그 페루의 산삼이에요? 페루의 산삼이라고 하면 마카하고. 이거시오. 마카를 주시오. 이거 몰라요, 광고? 산삼하고 합친 아주 좋은 건강 보조식품이에요. 이 의원님 문화 충격 받은 느낌으로 표정으로 지금 아니 저는 깜짝 놀라셨네요. 몸에 좋다는 거 다 먹거든요. 영한 네이처. 뭐예요? 이거 그 레몬에 30배 비타민 있다는 그거. 깔라만시. 깔라만시. 박지우 변호사 형님도 그 맨날 먹고 맨날 먹고 있어요. 여보세요. 가장 좋은 보약이 뭔지 아세요? 네. 밥이에요, 밥. 지금 마카산삼 강구하고 있거든요. 저는 마카산삼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실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뭐 하시는? 지금 회고냈다고 막 하는 겁니까? 진짜 그만두실 때가 됐습니다. 밥 드세요. 네. 아니 이게 두 분의 극명한 차이가 있네요. 한 분은 타인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뭐든지 드시고, 한 분 이 작가는 자기 외에는 아무도 믿지 않기 때문에 절대 먹지 않는데 마카산삼만은 먹는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광고입니다. 겨울에 먹는 별미죠. 과메기. 참 좋은 과메기. 브랜드명입니다. 요거 제 생일날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죠. 같이 먹었습니다. 같이 먹었죠? 맛있죠? 죽이죠? 최고입니다. 청래당 당원입니다. 제 과메기 안구진 사장. 과메기 인생 25년 동안 최고였습니다. 이거 작년에 저희 광고하고 먹었던 맞습니다. 엄청 맛있습니다. 지금 포항에 또 슬픔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더욱 제가 광고를 해드리는데, 구룡포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모든 생산 과정이 수작업으로 만들어지는 1등급 프리미엄 명품 과메기, 참 좋은 과메기입니다. 표준화된 방식으로 맛과 품질을 우수하고 비리지 않고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이다. 그리고 입점이 까다롭기로 유명한 딴지 마켓에 입점해서 절찬리에 발음이 안 되네. 절찬리 뭡니까? 절찬리. 정청리하고 헷갈렸습니다.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드셔본 분들의 구매 후기도 좋다고 하는데요. 가격 또한 일반 시중 가격의 최소 반 가격이고요. 새롭게 이번에 홍게도 판매한다고 합니다. 홍게. 맛있는 과메기와 홍게 생각날 때 참 좋은 과메기를 검색하십시오. 검색하면 됩니까? 참 좋은 과메기. 이 의원님은 어디 과메기 좀 네, 좋아해요. 대구니까 뭐. 대구라서. 그러니까 보통 이게 수도권의 분들은 잘 비린내 난다고 못 드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도 없이 살아서 잘 못 먹던 음식이라서 저도 서울살이 하면서 먹어봤는데 왜 그때 못 먹었을까 싶긴 해요. 요즘은 이거 참 좋은 과메기 비린내도 없고 여성분들도 아주 좋아해요. 초기에 제가 과메기 먹었을 때는 실제로 피가 뚝뚝 떨어지고 눅눅하긴 해도 과메기 피요? 그랬어요, 실제로. 레어로 드시는군요, 과메기를. 초기에는 그랬는데, 지금, 그래서 포항 분들 외에는 잘 못 드셨는데, 요즘은 비린 맛이 없고 굉장히 가공이 잘 돼서. 술안주에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이건 전국적인 음식이 됐죠, 이제. 저는 재작년에 처음 먹어봤어요, 과메기를. 그래요? 태어나서. 하여튼, 얼마 안 청래당. 네. 청래당 당원입니다. 원래 이게 청어였죠, 청어. 네. 요즘 공치로 많이 하는. 그러니까 청래당이 이제 앞으로 광고를 못하게 될 텐데, 투어 2부. 괌사이판 전문 여행사. 그리고 돼지산 가지국밥이 아니라 가지산 돼지국밥. 네, 몰아서 하시는 거냐, 몰아서. 네. 그리고 과메기. 많이 애용가라. 제가 아는 다른 데로 오세요. 청정구역 시사 안드로메다 이런 데로 오세요. 그쪽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십시오. 네. 벌써부터 이제 이별의 그런 분위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네요. 네. 정청래 키워드 분석. 지진 2017년 11월 15일 오후 2시 29분 31초 포항에서 5.4 규모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강진이 발생한 31초 3초가 지난 후에 기상청에서 관측을 했고요. 그리고 26초 만에 재난 문자가 발송이 되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재난 문자를 받은 후 10초 후에 진동을 느꼈습니다. 진동보다 빠른 문자, 재난 문자. 이것은 세계 인류 역사상 최초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3분 만에 정부 부처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상황 판단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10분 만에 실제로 비상 가동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정부 부처에서는 지진 1단계 긴급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9분 만에 대통령한테 보고가 됐습니다.
공군 1호기를 타고 있었습니다. 동남아 신남방 정책을 마치고 외교 활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19분 만에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고 2차 보고가 25분 만에 됐는데 25분 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 긴급 지시를 합니다. 수석 보좌관 회의를 소집하라. 그리고 3시 6분에 도착했는데요. 그 자리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나와 있었어요. 그 즉시 현장에 내려가라. 현장 급파를 지시했고요. 그리고 곧바로 김부겸 행자부 장관은 현장으로 헬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 1시간 후에 도착해서 긴급 수석 보좌관 회의를 75분간 진행을 했습니다. 김부겸 장관이 6시까지 현장 상황을 점검해 본 결과 14개 고사장 중에서 10개가 고사를 치르기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6시에 김상곤 교육부총리에게 도저히 수능을 치를 수 없다라고 보고를 했고요. 그리고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그 즉시 다시 회의를 소집해서 청와대에 보고를 하는데요. 청와대에서는 수능을 역사상 미룬 적이 없기 때문에 수능을 그래도 치러야 되고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때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유선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수능을 치르기가 어려울 것 같다. 수능을 연기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심사숙고 끝에 8시 20분에 수능 연기를 결정하고 지시합니다. 그 지시를 김상곤 교육부총리가 서울 광화문 청사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그 보고를 받는 즉시 기자회견을 통해서 수능 연기를 발표합니다. 지진이 발생하고 불과 5시간 50분 만에 일사천리로 이루어진 수능 연기였습니다. 만약에 수능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수능을 보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한 60여 차례 지금 여진이 있었는데 아마 크나큰 혼란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수능 연기는 대단히 잘한 정책이다. 긴급하게. 그래서 참교육 전국 학부모 회의에서 참 옳은 결정이었다. 이렇게 성명을 냈고요. 자유한국당 장제원 대변인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하고 칭찬도 비판도 없는 성명을 냈고 다른 각 당에서는 다 옳은 결정이었다. 잘한 결정이었다. 이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는 이 문재인 대통령의 포항 대지진 참사를 수습하는 과정을 보면서 이게 나라냐에 대한 질문을 제대로 하셨다. 이게 나라다. 그것에 대한 모범 답안을 내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일사천리로 지진 대책을 착오 없이 일사천리로 정책 결정을 했었던 이유는 갑작스럽게 하늘에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대선 때부터 그리고 국정과제부터 차근차근히 준비해온 결과 매뉴얼대로 한 겁니다. 국정과제 55항에 보면 지진에 대한 대국민 조기 경보 체계를 갖추어라. 그리고 지진에 대해서 훈련을 강화해라. 이런 등 각종 지시를 이미 지난 8월 달에 특별 지시를 했고요. 그 지시 결과에 따라서 유관 부처에서는 발빠르게 움직였다. 이렇게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대단히 잘한 것인데요. 이것과 한번 대비를 해본다면 세월호 참사 때를 한번 생각해보면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49분에 배가 기울어지기 시작했고요. 3분 후에 단원고 2학년 6반 최덕하 군이 119에 신고를 했고요. 3분 후에 세월호 선장이 또 신고를 했습니다. 진도에 했느냐 제주도에 했느냐 이런 문제가 됐지만 어쨌든 진도에 하지 않고 제주도에 했죠. 그리고 40분 후에 해경 1, 2, 3정이 나타났죠. 그리고 1, 2, 3정이 나타나서 실제로는 선장과 선원만 구하고 떠났죠. 그리고 11시에 전원 구조됐다. 이런 오보를 냅니다. 그리고 11시 50분에 배가 완전히 침몰을 합니다. 배가 침몰을 머리만 남겨놓고 침몰하기까지 2시간 30분 정도 골든타임에 대한민국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있고 나서 8시간 반 정도 후에 그것도 아무런 대책 없이 나타나서 구명조끼를 입었는데 왜 구출하지 못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죠.
5시간 50분 만에 수능 연기까지 일사천리로 이번 참사를 잘 조치하고 대응했던 문재인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대처를 보면서 극과 극을 보면서 대통령이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 대통령인가에 따라서 이렇게 대응 방법은 다르고 그 대응 방법이 달라서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이것은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인 것으로 이번에 극명하게 대비가 되었습니다. 대응 방법뿐만이 아니고 자세도 달랐는데 전 정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컨트롤 타고 앉아 그랬잖아요. 근데 현 정부는 맞다 우리가 책임진다 이런 자세로 나왔기 때문에 완벽하게 달랐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아니 포항의 지진 피해가 이제 여전히 뭐 복구되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죠. 남은 피해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뭐 대응에 대해서 마냥 칭찬할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처음부터 정청래 의원님께서 이렇게 브리핑을 하시는데 약간 먹먹한 느낌으로 저희가 듣고 있었던 이유는 세월호 사태에 대한 비교 사례를 들지 않았을 때부터 저희는 그 두 가지 사건을 겹쳐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먹먹함이 그 지진 사태를 대처하는 청와대의 행보에 대한 설명 동시에 같이 겹쳐져서 저희 귀에는 들렸습니다. 네, 이재정 의원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잘 대처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내진 설계를 조금 보강하는 거. 지금 문제가 된 건물들에서 어떻게 보강을 시킬 것인가. 이런 문제. 또 지진 교육. 이번에 그 포항에 있었던 지진 그 CCTV 화면 보니까 다들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 특히나 이 작가님은 일본에서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진 관련해가지고 본 것도 많고 사실은 겪은 것도 많을 것 같아요. 우리는 자동이거든요. 워낙 훈련을 많이 돼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그런 지진 교육 실시해야 되고 특히 어린아이부터 실시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일단 흔들리면은 이런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보니까 CCTV 영상 보니까 회사에서도 그냥 어떡하죠? 그냥 의자에 앉아있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훈련을 우리가 안 받아봐서 그렇습니다. 몸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죠. 내진 설계 얘기 나왔으니까 내진 설계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우리가 두 가지 보충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내진 설계는 건축물 구조물에 대한 설계거든요. 그런데 그 지반 있잖아요. 지반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네. 그래서 그 지반이 화강암이냐 아니면 그냥 진토양이냐 이거에 따라서 또 다르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교육도 실시해야 되고요. 활성화 단층도 이제 어디인지 조사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 있는 양산 단층 말고 또 다른 활성화 단층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액상화 현상이 나타났다고 했는데 정말 나타나는 건지. 그럼 포항에 있는 지층은 다른 건지. 포항이 지금 예를 들어 경주가 5.8이었는데 이번에 5.4였음에도 불구하고 더 피해가 컸다고 하는 것은 지층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건 정말 액상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지층에 대해서도 한번 철저한 조사를 그러니까 액상화가 일어났으면 굳은 땅이 나올 때까지 돌 때까지 밑에까지 뚫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지를 하고 박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내진 설계에 따라서 몇 미터 그냥 뭐 빔을 박아야 된다 그게 아니고 밑에 지반에 따라서 박는 깊이가 달라야 된다. 이것이 좀 보강이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진 설계는 구조물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비구조물 다시 말해서 타일이라든가 이런 게 붙인 거 있잖아요. 이거는 포함이 안 된대요. 근데 대부분 뭐가 떨어져서 피해를 많이 입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먼저 보아라 그러거든요. 아니 지금 중요한 지적을 하신 게 저희가 지진의 경험이 없다 보니까 없죠. 내진 설계 이거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정작 일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매몰 피해보다도 이런 낙상 사고 그러니까 구조물이 떨어져서 다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라고 그렇죠. 거고. 그리고 모자를 상비한다든지 등등. 흔들릴 때는. 근데 지진은 계속 흔들리지는 않거든요. 멈추면 바로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고. 근데 이런 훈련이 전혀 안 돼 있으니까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 저는 뭐 한 30여 차례 지진을 겪은 사람으로서. 국내 몇 안 되는 지진 전문가시군요. 해필이면 일본을 가가지고. 그러니까. 참 재수가 좋아. 처음 지진 났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세게 흔들려요? 처음에는. 안동에 못 돌아가겠구나. 이 작가 똥 싸다가. 지진 걸렸죠. 진짜입니까? 진짜입니다. 난 정말. 그 방송 때문에 MBC 탄 거 아니에요? 전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더 맞고 당할 뻔했네. 그날 죽는 줄 알았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포항 시민들이 겪는 트라우마를 저는 알아요. 처음 느끼면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싶다니까요. 안동의 그 예향의 고장 안동 출신으로서 변을보다 변을 당한다는 건 정말 참 난감한 자연재해 아닙니까? 어떻게 합니까? 변사네요 진짜 난감한 변을 본 건지 변을 당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깜짝 놀랐습니다. 이재정 의원님 표정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과 함께 지진 관련 예산이나 이런 부분 있잖아요. 막 삭감하고 전액 다 날리고 막 이랬잖아요. 이건 이제 국회 쪽에서 하셔서 정말 이런 예산 꼭 필요하니까 안전에 대한 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시대 참 무보직 청와대 대변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무보직은 아무나 자기 마음대로 제가 그냥 셀프로 하는 거예요. 무보직이라. 제가 어디서 박수현 대변인을 만났는데 당신은 공식 대변인이고 난 비공식 대변인이다. 같은 급이다. 사칭 아닙니까? 제가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사칭과의 차이는 뭐냐면 감당을 하시고 실력이 되시니까 비공식이 되는 거예요. 무보수, 비공식. 사기가 아니고 사칭이 안 되는 거예요. 무보수, 비공식. 청와대 대변인으로서 제가 한 가지 더 대변을 해드리면 역시 준비된 대통령이다라는 게 느낀 게 뭐냐면 자 이렇게 이제 이거 보면서 55항에 보잖아요. 그러면 지진 대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승강기 안전 대책, 뭐 화재 뭐 대책 이런 게 있잖아요. 쫙 돼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게 노무현 대통령 때 위기 대응 매뉴얼이 다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청와대 그걸 다 없앴거든요. 이명박 정부 때 다시 그걸 복원해 가지고 어떠한 참사가 대형 사고가 났다 그러면 그 매뉴얼대로 탁탁 하면 되는 거예요. 정부 부처에서. 그러니까 지진하고 큰 지진은 화재하고 항상 같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지진과 화재를 같이 넣은 거는 너무 잘한 거죠. 엘리베이터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니 뭐요? 에베레스트. 난 엘리베이터하고 에베레스트하고 항상 헷갈려. 손변집 엘리게이터로 들은 거. 나프탈렌하고 에프킬라도 헷갈려. 아이고. 아재들의 학년이. 아니, 우리 이제 정청래 의원님도 안전행정위원회셨고 저도 안행이였는데 작년에 경주 지진 났을 때 했던 얘기가 지금 올해 대비책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대비 매뉴얼 방식대로 다 한 거예요. 이런 거 문제였다라고 얘기했을 때 작년 같은 경우는 정부 반응도 더 웃겼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지진보다 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에 갑자기 성함이 생각이 안 나네. 박인용. 네, 박인용 장관님 보고 난 지진보다 장관님이 더 무섭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 정도로 지적하는 의원들의 이야기조차도 수긍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정권이 바뀌었을 뿐인데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건 저도 너무 이번에 반갑습니다. 26초 만에 재난 문자가 왔거든요. 근데 그 공로자가 하나 있습니다. 누굽니까? 김정우 의원. 김정우 의원이 법을 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기상청에서 지진을 관측하잖아요. 그러면 국민안전처 지금 이제 그 행정안전부죠. 보고를 해요. 다시 또 왔다 갔다 올라왔다 내려오는구나. 4번을 그래서 해요. 문자가 발송되는군요. 그러다 보면 예전에는. 문자가 늦게 왔는데 그것을 기상청에서 바로 보낼 수 있도록 이걸 이제 CBS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법을 그걸 바꿨어요. 한 줄 바꾸니까 이렇게 빨리 이제 문자가 가는 거죠. 주민 대표 비서실장. 기상청에서 통신사한테 보내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 기상청에서 그냥 쏴요. 대국민 다 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이제 수치 자체가 입력이 돼서 보내게끔 시스템화되어 있는 거죠. 저는 안 왔던데. 그거 설정을 보라니까. 설정이 안 돼 있게 나오면은 스팸 넣어놓으신 거 아니에요? 주민등록증 혹시 말소된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의혹이. 설마 제가 문재인 정부를 수신 차단하진 않았을 텐데. 내가 국민이 아닌가?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 국민을 안 친답니다. 그러니까. 이번 지진을 정의당 탈당했는데. 이번 지진을 아니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경고, 하늘의 경고. 볼 수 있습니까? 유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볼 수 있어요? 저는 예감했어요. 근데 분명히 그 얘기 할 거다. 하늘도 노했다. 뭐 하늘이 분명히 할 것 같더라고. 진짜 정신 나간 소리고. 근데 필터링 없이 그대로 해버리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오히려 역풍 맞고 있잖아요. 맞고 있는데 자기들이 다시 그게 꼭 그런 뜻이 아니라면서 다시 홍준표 대표처럼 궁색한 변명을 계속하고 있다고. 사과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또 당사자 입장에서는 또 오히려 역공을 폈죠. 가짜뉴스다. 내가 천벌이란 표현을 했냐 안 하지 않았냐라는 그런 거. 천벌이라고 누가 얘기한 것도 아닌데 본인이 또 그 천벌이라는 단어를 끄집어내가지고 한 게 보니까 이건 아니야. 진짜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일단 어떤 면에서 보면 자유한국당 자체가 하늘이 내린 재앙 아니겠어요? 이런 건 전현직 의원은 가만히 계시고. 그러니까 정부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술의 행인데 뭐. 아니 정작 지금 예산국회, 법안국회 이렇게 되면 정말 필요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서포트 못 해주고 있거든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은 아마 지진과 관련해서도 평소 같으면 이런 논리 폈을걸요. 지진이 맨날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 번 일어나는 건데 이렇게 효율적 관점에서만 접근을 했을 거예요. 저희 지금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또 지금 정부가 제안하는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또는 공무원 충원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야당의 협조를 기대하기 좀 어렵나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는 국민의 요구를 현장에서 보고 왔잖아요. 그러면은 전형적으로 달라진 태도를 당연히 보이시겠죠. 기대합니다. 그렇군요. 이재정 의원이요. 안행이죠. 네, 안행입니다.
진선미 간사 잘 하고 있어요? 아주 훌륭하십니다. 보고 받으시는 느낌인데요. 댄스 라이벌 아닙니까? 내 후임 또 간사잖아요. 그러니까, 진선미 예. 의원이. 제일 잘 배우셨더라고요. 우리 정청래 의원님께. 지금 딴 테이블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네. 세월호 대책이라 하면서 해경 해체했거든요. 네. 해경이 다시 들어왔잖아요. 네. 그죠? 네. 그리고 소방 다시 예. 잘 정립했고. 예, 소방청 독립했고. 네. 예. 그리고 소방지 국가직 합니까? 이제 대통령께서 네. 선언을 하셨고 남아 있는 것이 이제 국회 문턱을 넘어야죠. 그거 지금 하고 있나요, 준비? 저희가 법안은 이미 발의가 돼 있는데 국가직화와 관련해서는 극렬한 반대에 부딪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반대해요. 예, 맞습니다. 반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느닷없이 지방자치에 역행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자치경찰 얘기하면서 운운하면서 맞습니다. 그 빤한 논리로 얘기하시고 심지어 소방공무원 충원과 관련해서 지금 법정 인원도 못 채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5,000여 명, 2만여 명에 가까운 인원이 못 채워지고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하면서 모 야당의 이제 중진께서는 이런 얘기까지 하셨잖아요. 불 자주 안 난다. 제가 지진 자주 안 난다 얘기한 게 거기 그분을 빗대서 한 말인데 불 자주 안 나고 소방 인력도 보면 족구하고 있고 막 그렇다. 이런 얘기 하셨고요. 예. 공개 회의에서 하셨습니다. 당직을 맡고 계신 국가직화는 빠른 시간에 해야 되고 또 대통령 공약 사항이긴 한데 우리 국가 예산이 430조지 않습니까? 네. 전국에 있는 소방관들이 다 광역단체 소속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처우도 다르고 대우도 다르고 네. 모두 다르고 장비도 다르고 다 달라요. 라면 끓여 먹고 있고. 네. 재정 상황에 따라서 그렇죠. 다른 다 거죠.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국가직화해서 이제 일원화해야 되는데 그러는데 8천억 정도 듭니다. 저희가 그때 저도 하려다 얘기를 못했거든요. 큰 금액이지만 어찌 보면 또 그렇게 큰 금액이라고 볼 수 없죠. 국가 전체 예산으로는 큰 네. 금액 아니에요. 큰 금액 아니죠. 네. 네, 그렇습니다. 아니 자유한국당 같으면 안보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데 네. 전쟁 안 난 지가 지금 60몇 년인데 전쟁도 가끔 나는 거죠. 군인들이 내일 족구하고 있는데 그러면 없애야 됩니까? 전쟁은 불보다 훨씬 적게 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는 자유한국당이나 국민의당, 바른정당 이 당 내부가 지금 지진 상태이기 때문에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관련된 법안을 발의한 입장에서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려도 될까요? 뭐 이제 다른 얘기 하느라고 시간이 부족하시면 편집을 하셔도 되지만 우리 국가직화, 법안 이름도 국가직화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이게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의혹을 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지방자치 중에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요. 주민이 자신의 운명을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정치적 의사결정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주요하게 훼손될 수 없는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네. 하지만 소방이라든지 전체 계획이라든지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기획이 필요한 경우는 상황에 맞춰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방자치라는 굉장히 누구도 부정하기 힘든 어떤 논리로 지금 이런 소방 수요에 있어서 필요한 현실들, 국민의 요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정확하게 구별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아주 깔끔하게. 정말 이래서 국회에 필요하군요. 네. 예. 왜냐하면 저도 19대 국회 때 국가직화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반대 부딪혀서 못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근데 여당이 됐으니까 꼭 하세요. 예, 선대 못 이룬 그 정책을 이번에 이루시기 바랍니다. 선대께서 앞에 그리고 이재정 의원 있잖아요. 돌아가시지 않았죠. 제가 낸 법안 중에서 자동 폐기된 게 있잖아요. 예. 다 살릴까요? 다 살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주워 먹었다고 또 나중에 딴 데 가서 어떻게 뭐라고 하실 건 아니시죠? 제가 180개인가 이렇게 냈거든요. 그 낸 중에서 55개인가 통과되고 자동 폐기된 게 많아요. 네. 근데 우리가 다 연구해서 한 거기 때문에 네. 조금 이렇게 수정해서 다듬어서 내면 아니,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저 칭찬 해주셨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저희 위원회 오고 난 뒤에 예전에 속기록들을 다 봤거든요. 네. 그러면서 저희 선배님의 정청래 의원님의 의정활동 많이 보고 벤치마킹 하고 있습니다. 자, 기브앤테이크 됐고요. 네, 지금도 고통받으시는 분들 네. 많이 계신데요. 정부의 지원, 또 지자체의 지원이 빨리 좀 이루어져가지고 좀 고통이 좀 최소화되기를 저희도 바라겠습니다. 그 판도라에서는 한 줄 평을 합니다. 뭐라고요? 키워드 분석 이렇게 네, 다 한다. 하시죠. 예, 하시죠. 아니 본인이 하는 거야. 제가요? 나는 이제 한 사람이니까 내가 평가를 받는 거지. 남 배우님 뭘 하시죠. 한 줄 평. 정청래 키워드 분석, 포항 지진에 대해서 한 줄 평 하시죠. 충분했다. 여보세요. 뭐라고요? 저는 불충분했거든요. 할 얘기가 많아요. 아니, 머리 짜내서 한 건데 왜 그래요?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미진하지 않았다. 저 이 얘기는 또 하고 싶어요. 아까 네. 간복하면서 들은 얘기는 정청래 의원님께서 브리핑 하실 때 많은 숫자들이 이제 활용이 됩니다. 대부분의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앞에 대본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대본 하나도 보지 않고 본인이 시간대부터 시작해서 워딩 하나하나가 너무 정확했어요. 초까지. 본인이 예. 얘기할 그 수치만 외워서 오신다고 다 알고 있습니다. 와.
혹시 그 사모님 밤새 외웠습니다. 사모님 생일 언제입니까? 모릅니다. 결혼기념일. 네. 외우시고요. 저는 뭐 정의원이 아까 오랫동안 브리핑하면서 어디서부터 어디를 잘라야 되나 그 생각을 계속 하고 그거밖에 그거밖에 없어요. 각자의 역할이 다 달라요. 어디까지 해야 될까? 주안점 관심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 작가의 한 줄 평은 어디서 자를까?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광고 가야 되는데 언제 가야 되나? 네. 그러면은요. 이재정 의원님은 네. 선배님 최고. 알겠습니다. 이 방송 뭐지? 알았어요. 정청래의 키워드 분석, 부강 디자인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광고 듣고 국민의당 끝장 토론 등등 정치권 이슈로 돌아오겠습니다. 미궁 대장 사랑 아시죠? 응가 냄새 완전 차단, 푸풀이를 런칭했답니다. 대장 사랑 드시고 평소보다 응가 횟수 양이 많아서 화장실 자주 가시는데 바나나를 바라보는 눈은 흐뭇하지만 그놈의 스멜, 물을 아무리 내려도 사라지지 않는 스멜, 이게 문제입니다. 이거 해야 되나? 똥냄새가 불안하셨다면 푸풀이를 뿌려보세요. 이제 다 파시는군요. 당당하게 싸고 나오는 자신감. 친구 집, 애인 집, 회사 화장실, 어느 곳이든 변은 물론 스멜도 책임집니다. 스멜 완전 차단, 푸풀이는 EJ몰에서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푸풀이가 뭐야? 확실히 발음하세요. 푸풀이. 푸풀이. 지금 검색창에 미궁 대장 사랑을 검색하십시오. 야, 이제 그 장을 원활하게 배변하는 그런 약도 팔지만은 이렇게 냄새 차단하는. 네. 완전 저 근데 이거 조금만 좀 워딩을 다듬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순간 그러면 대장 사랑이라는 변비약을 파는 건지 아니면 푸풀이를 사야 되는 건지 둘 다. 살짝 헷갈렸는데 둘 다 팝니다. 수직 계열하죠, 이게. 예. 여기서 이제 석유에서 섬유까지. 1타 2피죠. 쾌변과 냄새 제거까지.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저지르고 나오실 수 있습니다. 네. 증거 은폐 다 하고. 네. 바이오셀 패치. 큐어젠에서 개발한 바이오셀 패치 광고 들으셨는데요. 피부에 있는 미세먼지를 흡착해서 제거하는 패치입니다. 이게 미용에 관심 있으신 분들, 주의 깊게 들으시고요. 바이오셀룰로스 시트에 100% 천연 코코넛 등 8가지 천연 성분으로 피부속 노폐물, 미세먼지, 중금속을 배출시키는데 효과가 아주 좋다고 하는데요. 피부에 열감이 있거나 가려움증, 붉은 기운, 트러블 등이 있으면 빠르게 진정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하죠. 성분이 아주 안전하기 때문에 유아부터 성인까지 두루두루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토피 비롯해서 피부 트러블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하고요. 인터넷 검색창에 바이오셀 패치 또는 이 공식 판매처가 지템인데요. 지템 검색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70-4774-9400번 070-4774-9400 바이오셀 패치. 저 다 사고 싶어요. 저 선천성 변비에 그리고 가려움증에 여기 눈썹 부분이랑 코 옆 부분 수시로 가려워서 푸풀이 필요합니까? 푸풀이도? 붉어지고 푸풀이 그거는 변 본 기억이 언제인지 몰라서 다음에 변 보고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협찬 안 되시나요? 출연자 협찬? 협찬 될 겁니다. 기다려보세요. 출연자 할인? 네. 푸풀이. 현직 국회의원의 거의 국가기밀에 해당될 정도로 그렇네요. 자신의 변비까지 토로하시면서 광고를 위해서. 국회의원의 건강 상태가 지금 최장 2주. 네. 출연료 더 나갈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회의원은 출연료 없습니다. 현직 국회의원. 원래 없습니다. 원래 없습니다. 네. 국민의당 끝장 토론이 지금 녹음하는 순간에 진행 중입니다. 그렇죠? 네, 진행 중이죠. 끝났어요. 끝났어요? 네. 결과가 나왔습니까? 결과가 없고요. 결과가 나올 수가 없죠. 결과 안 났어요? 아쉽다 기대했는데. 나올 수가 없어. 아사리판이 났네, 아사리판. 그렇지, 아사리판이지. 아니, 좀 소개해 주시죠. 국민의당이 끝장났죠. 기사 제목 이렇게 제가 몇 개 읽어드릴게요. 네. 안철수, 박지원 사과 요구, 대꾸 없이 바른정당과 통합. 머니투데이 이렇게 나왔고요. 그럼 안철수 대표는 통합하겠다고 선포를 한 거네요? 마이웨이. 그런 거죠. 통합 반대에 서 있는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안 대표가 사실상 바른정당과 통합을 선언했다, 보전했다 이랬고요. 네. 정 의원은 의총장에서 나는 통합을 밀어붙이지 말라. 그리고 나갈 테면 나가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의 말이 아니다. 안 대표에게 다시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리고 새정치로 복귀해라고 말했다.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은 의총 도중 기자들과 만나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가 제기된다든지 그런 사실은 국민이 별로 관심 없는 부분이므로 당의 지지율이 폭락하고 어려운 것이라고 전했다. 황정호 의원은 나는 의총에서 이런 문제를 이야기한 데 대해 대표의 책임이 작지 않다고 말했다. 그리고 안 대표의 통합 추진을 전응하라며 강하게 비판했던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는 안 대표에게 사과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대표는 박 전 대표의 사과 요구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대꾸를 안 했다. 이런 분위기네요. 대꾸 안 한 건 무신가요, 그냥? 쌩깠다는 얘기죠. 쌩까고 난 나의 길을 가겠다. 네. 나갈 놈들은 나가라. 네. 뭐 이런 정도. 네. 아니, 쌩깠다 그 표현하니까 이 의원님께서 굉장히 좀 환하게 웃으시네요. 네. 좋아하시는군요. 네. 아니, 잘 못 듣던 네. 단어들이어서요. 그래요? 생소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정치 알바에서 이 작가한테 쌩까인 겁니다. 상황이. 그렇네요. 그걸 모르고 지금. 이번 주 판도라에 박지원 의원이 나옵니다. 한번 얼마 전에 나왔었잖아요. 또 나와요? 얼마 전에 한번 나왔었잖아요. 판도라 안 나왔어요. 박지원? 라디오. 외부자에 나왔겠지. 아, 그랬나? 네. 경쟁 프로를 또 얘기하시고. 아무리 쫓아내도 그렇지. 예의가 있지. 오늘 너무 날카롭게 마세요. 저하고 열띤 토론을 할 예정으로. 토론요? 네. 무슨 토론을 할 게 있어요? 왜 나를 대선 때, 썰전이야. 왜 재선 때 나를 고발했냐, 뭐 이런 거. 다 취하했죠? 근데 이번에는 좀 취했어. 훈훈하겠네요. 그래도 이번에는 훈훈하게 대화를 좀 하실 수 있겠네요. 뭘 훈훈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 그래도 사과도 못 받으시고 힘드신데. 이 의원님, 혹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당을 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뭔가 새로운 강적이라고 느끼나요? 뭘 강적이 아니 지금 예를 들어 아니 지금 욕한다. 하라운 기회를 드린 건데 40석 왜 빼서 40석 그대로 갖다가 불었으면 모를까? 저는 의석이 훨씬 더 다수가 된다고 해도 그걸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로 평가합니까? 의회 내에서는 의석의 정치를 해야 될 것 같지만 네네. 사실상 지난 탄핵을 거쳐서 우리가 의석 이상의 뭔가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국민을 의식해야죠. 그 에너지가 국회로 들어오는 이재정 의원님 이거 읽어주세요. 한글이에요? 중국어 아니야 또? 족탈불급. 네. 족탈불급. 뭡니까 뜻이? 뭐예요? 뜻이 저렇게 뭐예요? 발언기를 가져가시네요. 신발 벗고 뛰어도 못 따라간다. 누가 누굴요? 아니 이게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인가 누가 얘기했어요. 합당해도 어차피 안 된다? 안 된다. 족탈불급이다. 그러니까 숫자가 없어도 최소한 원내 교섭단체는 돼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대로 가면 네. 그런 것도 안 될 판이야. 왜냐면 네. 지금 바른정당 11명 남았죠? 9명 남았습니까? 그 사람들도 언제 갈지 몰라요. 자한당으로. 그렇죠. 언제 갈지 모른다고. 그 통합을 하는 순간 20석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봤을 때. 누가 나가나요? 그러면 탈당하나요? 이렇게 봐요. 평화개혁연대. 네. 그거 있죠. 박지원, 정동영, 청정배 등이 14명이 지금 일단 손들었어요. 나 하겠다고. 네. 그러잖아요. 바른정당 또 언제 또 튀어서 갈지 몰라요. 그러면은요. 통합해서 숫자 몸집 불리기 하는 게 아니라 쪼그러들어요. 지금 국민의당이 당사를 소유하고 있죠. 그렇죠. 네. 여의도에. 그거 소유는 아닌가요? 임차인가요? 임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니 방패일 수도 있겠네요. 아니 어떤 기사 보니까 재산도 많고 가진 게 많아가지고 나가기 힘들 거다 뭐 그런 분석이 있어요. 그건 없고요. 네. 오늘도 사실은 끝장 토론 하기 전에 살짝 조찬 모임한 것 같은데 박지원 대표가 송기석 비서실장에게 자네는 밖에서 먹는 거 아니야? 하니까 그렇죠. 송기석 비서실장이 앉아 있다가 이러니까 박지원이 비서실장이 너무 세니까 대표가 비서실장 참모지. 안철수 발 앞에서 면전에 대고. 그 순간에 이거 완전 먹이는 거거든. 그 순간 안철수 대표 표정이 정말 완전히 엄청 순간 굳어가지고 그 표정이 지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요. 예전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에 대표 흔들기보다 더 심한 거야. 역시 전문가예요. 흔들기 전문가? 전문성이 있어요. 지진 전문가, 당내 지진 전문가들. 그 흔들기 전문가들 박지원 천정배, 정동영 다가 있잖아요. 그럼 그들끼리 있으면 또 서로 흔드나요? 있지도 않은 친문 패권주의 공격하다가 가가지고 지금 패권주의로 자기들끼리 지금 마구잡이로 지금 주먹을 들고 있어요. 그렇네. 그러니까 그래도 쉽사리 합치지 못할 것이다. 그걸 알아들었다는 게 안철수 대표의 그래도 장고의 발전 아닙니까? 일각에서는 못 알아들어가고 표정을 어떻게 지어야 되지? 당혹하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가지고 그렇다는 얘기도 있어요. 아직도 발전 안 했군요. 그렇군요. 그런데 김무성 의원도 추가 탈당할 거라고 얘기도 했잖아요. 당연하죠. 추가 탈당은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진이 남아 있으니까 거기도. 황영철 의원이 합쳐도 얼마 안 된다는 거지. 황영철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바른정당 마지막 의총 때 탈당하지 않은 11명 중에서 통합해야 된다. 한 사람이 5명 있었대요. 바라는 사람이. 그럼 5명은 언젠가는 가요. 그러면 6명 남는 거야. 근데 6명 중에서도 사실은 3명으로 보더라고. 그리고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합치려고 그러는 몸집 키우기 하려고 그러잖아요. 지방선거 끝나고 탈당해서 그걸로 들어갈 사람이 또 있어요. 또 생긴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다 저는 가능성을 떠나서 근데 궁금하지 않아요? 뭐가요? 유승민 대표와 안철수 대표가 어떻게 한 집에서 할 수 있을지 동상이몽이죠. 한번 붙여보고 싶다는 생각도 김한길 안철수 체제처럼 가는 거 아니에요? 공동대표로? 아니 이름은 괜찮아요. 안철민. 왜 안을 먼저 앞에다 합니까? 유승민 지지자들이 싫어하지 않을까요? 아니 숫자가 더 많으니까.
아, 숫자 많으니까. 안철민. 근데 사실 저는 오랜만에 남의 집 불구경하는 거 싸움. 재밌어요. 예전에 맨날 우리 집 싸움하는 거 보고 가슴 아파가지고 이랬는데 남의 집 싸움 보니까 너무 신나네요. 재밌어요. 아니 근데 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만 이렇고 자유한국당은 지금 뭐 당내 내분이라고 다 봉합된 겁니까? 아니 거기다 지금 살아 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근데 왜 잠복해 있어요? 지금은 서로 뭔가 이득 취할 게 잠복해 있는데 곧 터집니다. 기다려 보십시오. 아니 서청원 그 녹취록 그것도 왜 안 나오죠? 그러니까 그것도 아직 나올 때 됐고 지금 김무성하고 홍준표가 원내대표 선거 때문에 슬쩍씩 손잡은 모습이 보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같은 사람을 밀고 있거든. 누구요? 아, 비밀이에요? 아니요, 비밀 아니야. 김성태 밀고 있다고. 밀고 있는데 그거는 같이 친박을 견제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친박이 세는 가장 많지만 지리멸멸 리더가 없어가지고 지리멸멸해갖고 여러 명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런데 선거를 지금 어쨌든 홍준표는 선거를 책임지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 선거 이길 수 있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이? 그러면 또 한 번 바지 사장밖에 못하는 거야. 그때 김무성이 쑥 원래 내 집이야 이거는 뭐 할 때 이런 거. 근데 홍준표가 문을 열고 닫고 내가 한다. 이건 내 당이니까 또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두 사람이 또 심하게 부딪힐 때. 지금은 일단 손을 잡았지만 친박 견제하고 일단 그 친박부터 누르자. 아니 예전에도 문을 열고 닫았잖아요. 홍준표 대표가 4개월 당대표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결국 이제 문지기를 하겠다. 문을 열고 닫고만 하겠다. 뭐 독고다이는 그렇게 독고다이 하다 보면 혼자 다이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보수 단층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은 나머지 여진 자유한국당까지 올 거라고. 그래서 다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지 지금. 민주당만 지금 탄탄하네요. 그럼 현재로서 지형도가. 그래서 뭐 우리 손 진행자께서 아까 물으셨던 것에 대답을 하면요. 아니 뭐 위기감을 느끼냐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지 않았습니까? 한참 전에 질문드린 것 같습니다. 답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서 마이크를 여기서 기다리면 말 못합니다. 현역 의원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나? 그냥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 보수가 정말 제대로 재편되길 바라고 있는데 아직 갈 길이 멀었구나. 보수의 제대로 된 재편이 뭐예요? 보수라고 불리울 만한 90점이 되는 세력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근데 저는 오히려 다른 관점에서라 최소한 보수 세력들을 달래줄 정도의 완성된 모습, 대강의 모습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예전에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을 지지했었던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고 표를 몰아줬었던 그 세력들이 지금의 어떤 세력의 마음을 안칠 수 있을까요? 대충의 그림이라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이 의원의 소망대로 그런 게 이루어지려면 제가 소망하는 건 아니고. 근데 정치는 진보 보수 양날개로 알아야 되니까. 그래야 돼요. 그러면 왜요? 아니 그렇게 해야 사회로 발전해요. 아니 보수가 영원히 지리멸렬하면 안 돼요? 아니 그렇게 하면 사회 발전이 안 됩니다. 화끈한 분이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좋은데 나는? 아니 그래서 너무 좋아. 그렇게 되려면은 지금 보수는 보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보수가 맞습니다. 이번 선거 다음 총선에 완전히 무너져야 돼. 완전히 무너져서 보수에 새로운 사람들이 와야 보수 진보 양날개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저는 새로운 사람도 안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아니 언젠가 정치하고 사회 발전은 논쟁하고 토론하면서 진보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 이 작가 공산당이야. 씨. 지금 그 이재정 의원께서 얘기하신 거는 굉장히 외국이라고요? 외국이 아니라 굉장히 점잖하게 이렇게 하셨지만 왕복을 말하려고 했는데 단어가 안 떠올랐어. 맞아. 긍정적인 단어가 머릿속에서 사라지신 분이군요. 가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프로그램 정말 제가 왕곡이라는 표현 하고 싶었거든요. 저 인간이 맞추네. 근데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완곡되게 표현했지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멘트가 결국은 완곡되게가 아니고 완곡하게. 완곡하게. 당황하셨어 지금. 당황 아니고 제가 뭐 마지막에 제가 뭘 못하겠습니까? 관계 없는데. 일부러 하는 거예요? 결국에 이 작가와 입장이 같다는 얘기죠. 불구경이 재밌다 이 뜻입니다. 이 얘기가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왜곡하시네요. 왜곡해서 막혀가지고 지금. 지금 이 의원님의 그런 거를 지금 다시 번역해 주신 겁니까? 해석하기를. 예. 그렇군요. 다들 그러잖아요. 민주당 50년 60년 역사상 이렇게 하나로 뭉칠 때가 없었다. 맞습니까? 네, 뭐 제가 50년, 60년 그 정치사를 다 경험할 만큼 아직 이제 연배가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리고 내부에서 들여다보는 게 또 다르잖아요. 어쨌든 전 초선 정치인이긴 하지만 내부에서 다양한 결의 색깔과 고민들이 어우러지는 어떤 과정들을 많이 봐요. 그리고 외부로 표출될 때 적절하게 정제되면서도 안으로는 치열하게 또 의논하고 고민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건강하다는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민주당 내에도 뭐 김진표 의원 등 비롯해서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의원들도
많이 있잖아요. 정책에 대해서는 또 다양한 결로 자기 목소리를 다 내죠. 근데 안에서 그런 의견들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네. 치열하게 다투고 또 상임위 안에서만 하더라도 이번에 소방관 국가직화만 하더라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그래요? 또 자기 의견들을 내시기도 하고 네. 그것과 당내가 불안해 보이는 건 별개의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보수가 뭐 부활할 필요는 없다. 밀고 가시네요. 그렇다면 지금 조금 아까 이 작가가 폭망해봐야 된다. 그리고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저는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보수주의는 보수주의가 아니에요. 네. 보수의 자격이 없어요. 보수주의는 예를 들면 민족주의와 애국주의 뭐 이런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독립운동 계열이 아니잖아요. 네. 애국주의라든가 민족주의 이런 게 없잖아요. 전혀 아니죠. 그래서 보수주의는 기본적으로 민족주의, 애국주의, 전통주의 뭐 이런 거 다 포함하고 있는데 전통주의는 가치 개념이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마치 옛날 거를 뭐 좋아하고 옛날 거에 향수해졌고 이런 게 보수주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어서 대한민국의 보수주의는 따지고 보면 우리 민주당이 사실은 보수당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맞죠. 그리고 노동당이라든가 아니면 민중당이라든가 아니면 뭐 정의당 정의당이라든가 이런 데가 사실은 진보적 가치를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냥 보수 정당이고 우리 내부에서도 도론인당 내부에서도 보수의 자격이 없는 분들이 또 있어요 가끔.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지금 완전 오른쪽은 사실은 일단 폭망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그것을 제외한 세력들이 다시 재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보와 보수. 그래요. 보수가 알겠습니다. 앞으로 돈도 잘 빌려주고 술도 잘 안 먹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네? 보수는 책임감 있는 세력이기 때문에 돈도 잘 빌려주고 네. 그 술도 잘 안 먹고 이렇게 절제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건 편집각이에요. 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 가게 입 안 네. 못했어요. 잘했어요. 편집각이. 약간 당황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야당 한번 돌아봤으니까 민주당과 또 문재인 정부도 한번 좀 하나 짚어볼까요? 드디어 내각 구성이 완료됐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홍종학 장관을 이제 임명했는데요. 야당에서는 좀 반발을 했고요. 또 전국 경색의 원인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전국 경색 뭐 언제는 안 됐어? 그렇네. 언제는 협조해줬나? 그래서 보수가 부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네. 전국 대전이죠. 우선 먼저 네. 홍종학 의원부터 장관이죠 이제부터 잠깐 얘기하면 네. 제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었으면 제가 쓴 국회의원 사용법 좋은 국회의원 유형 그리고 스마트한 정책통에 2명을 제가 소개했습니다. 이용섭 전 장관하고 지금 이제 홍종학 장관을 2명을 소개했는데요. 홍종학 장관이 가계부채에 대해서 추심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냈고 장발장법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리고 하우스 맥주 네, 이것도 이제 홍종학 의원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신혼부부들에게 전세 집 마련해 주는 거. 맞습니다. 맞습니다. 정책적 아이디어를 많이 냈던 분이라서 중소기업 벤처부, 중소벤처기업부야, 중소기업벤처부야. 하여튼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중소기업 벤처겠죠? 중기부를 하세요. 중기부. 네. 대한민국 100대 대기업이 담당하고 있는 취업은 7%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중소기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100대 기업이 전체 수익의 한 60-70%를 가져가요. 그러면서 취업은 7%밖에 담당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소국이라는 것은 중소기업이 강한 나라가 실제로 강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홍종학 장관이 그 일을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홍종학 장관이 제가 쓴 그 역전도 재벌 네. 내가 쓰고도 제목이 기억이 안 나고 재벌밖에 기억이 안 나요. 우리가 뭐지? 아니야 재벌책 있어 재벌책. 네. 우리 정철 의원이 참 감명이 깊은 책. 네. 거기 추천사를 또 홍종학 의원이 써줬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재벌밖에 생각이 안 나. 야, 내가 써놓고 진짜. 대필시키신 거예요? 그런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네요. 아니, 뭐, 그간 홍종학. 툭 까놓고 재벌. 툭 까놓고. 예, 밖에서 힌트를 주셨네요. 아니, 홍종학 후보자 시절에, 장관 후보자 시절에 이제 많은 공격을 받으셨고, 또 일부 내용들은 국민들의 정서에 못 따라간다라고 본인도 시인하신 부분도 있는데, 그렇죠. 저는 야당에서 공격하는 포인트가, 홍종학 후보자의
정책인지 아니면 홍종학 후보가 지금 본인들이 명분상 얘기하고 있는 그런 지점에 자기가 말과 행동이 달랐다. 물론 이 부분에도 비판의 지점이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좀 바로 잡아야 되는 충분히 변명할 여지가 있지만 그것인지를 솔직하게 밝혔으면 좋겠어요. 정책이 두려웠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인사청문 과정 걸치면서 제도에 문제가 또 있는 거 아니냐라고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인사청문회법이라든지 이런 법 개정 노력을 좀 하는 게 있나요? 여야 공이 지금 공감하는 지점들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치열하게 우리 당이 제시한 후보자에 대해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던 야당조차도 지금의 인사청문 방식에 대해서는 조금은 손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는 망신주기니까. 예. 좀 개인적으로 걱정했던 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망신 주고 하면은 누가 하겠어요? 정말 능력이 있어도 못하는 사람이 정말 많겠다. 겁나서 나는 안 해요. 내가 왜 그런 망신당할 위험을 내가 집니까? 안 하는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좀 걱정이 좀 됐습니다. 사실 일례로 이번에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 많은 분들의 고사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후보에 올렸다가 이제 인사청문회 과정에조차도 들이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이게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성공한 벤처기업인들도 굉장히 여러 명 물망에 올랐고 접촉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배치신탁을 내야 되는 그 주식이 해당 그 소관부처와 관련되어 있으면 또 신탁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도 사실은 강요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다 해라라고 하고 공직에 나와라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내각 구성에 있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이제 드디어 조각이 완성이 됐죠. 앞으로 내각 구성원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정치자분들이 또 힘을 모아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의원님, 이번 내각의 여성 장관이 몇 명이죠? 5명이네요? 5분.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이제 30% 채우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초기 내각에서 다 채우셨어요. 채웠어요. 뿐만 아니라 허울 좋은 부처 다시 얘기해서 이제 여가부 물론 여가부에도 이제 중요한 정책을 하기 위해서 훌륭한 분이 필요합니다만 예전에는 그 여성이 등용되는 부처는 정해져 있었어요. 환경. 그런데 이번에는 국토. 그렇죠. 국토. 그다음에 노동.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외교. 많은 반발이 있기도 했죠. 그렇죠. 국가보훈처까지 우리 피우진. 장관급은 아니지만. 장관급인가요? 이번에 올렸어요. 그런가요?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그냥 오기로 후보자를 추천을 해가지고 그냥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이토록 성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분들이 보여주는 행보 하나하나에 많은 분들이 이제 기꺼이 박수를 쳐주시거든요. 여성들 다른 기회를 갖지 못했던 많은 여성들이 거기서 희망을 보고 있어요. 여성들은 부족할 것이라는 편견들 있잖아요. 또는 후보군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리더십이 입증되지 않았다라는 방식으로 계속 배제되고 있던 많은 분들이 지금 공직사회 내에서도 박수를 치고 있다고 특히 합니다. 외교부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외교 무대에서 이제 활약을 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일을 잘하기도 할 뿐더러 남녀 성구분이 좀 필요 없다라는 인식을 주는 것 같아요. 추미애 대표 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 대표님부터. 우리 정청래 의원님 외통위 하셨잖아요. 근데 이번에 강경화 장관님 후보자 시절에 많은 분들이 북미의 경험이 없다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댔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고정관념인데 외교 제가 외통위도 해봤잖아요. 근데 이제 다 북미 라인이에요. 북미 라인 하고 좀 웃긴 얘기지만 미국 국감을 가잖아요. 그럼 주한미 주미 대사 한국 대사관 쪽에서 이제 가서 밥 좀 먹고 이렇게 하는데 난 몰랐어요. 이렇게 같이 밥 먹고 쭉 하는데 육자회담 대표 나가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통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강경화 외교장관이 그런 것을 고정관념을 또 깨줘서 또 필요한 거죠. 그게. 잘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평등하게 또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완료됐으니까 조각이 지역 안배도 잘했고 탕평 인사를 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영남 6명, 호남 5, 서울 수도권 5, 충청권이 3명.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는 5월 영남이었는데 너무 치우쳐졌어요.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오늘 다 끝났잖아요. 조각이 끝났는데 백미. 조각의 백미. 흰눈썹. 흰쌀 말고 현미. 이낙연 현미는 국무총리. 기가 막힌 신이 한 수였던 것 같아요. 그래요. 여러 가지로. 전남도지사 누가 나오나요? 민주당에서? 이계호 의원?
이계호. 네, 아니에요? 본인은 뭐 하고 싶어 하시나요? 누굴까요? 경선 이긴 사람이 나겠죠. 경선 이긴 사람이. 그래요. 내가 참 선거 얘기 나왔으니까. 무슨 말씀하시려고? 아니, 이 의원한테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네네. 저는 이 의원이 광명을에 한번 다음 선거에 도전했어요. 광명을에. 이 의원 쪽으로 맞붙는 거야. 아니 근데 이 괜찮지 않나? 의원님께서 본인 스스로 염두에 두고 있는 지역이 있을 거예요. 아, 그래요. 왜냐면 많은 현역 의원님들조차도 저를 보면 걱정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지역은 오지 마라. 아, 그래요?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대구가 거기가 분구가 돼. 광명을이 계속 사고지구당이었어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지역위원장이 결정됐습니다. 얼마 전에. 그래서 꼭 경선에 한번 나가시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제가요 광명에 지난 대선 때 강연을 한번 갔어요. 예. 근데 그분들이 굳이 내가 와야 된다는 거야. 왜요? 그래서 내가 뭐 이렇게 그 인기가 높으니까 오라는구나 하고 갔어요. 갔더니 그분들이 의원님 답을 달라는 거야. 맞아요. 무슨 답? 광명으로 오라고. 네, 저도 그런 그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분들. 가서 이현주하고 딱 붙었으면 아주 좋았을 것 같은데. 그냥 누워서도 될 수 그러니까 있는. 정말 국민이 성원을 해주셔서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어쨌든 많은 지지를 받고 있고 하다 보니까 수도권 그리고 서울, 경기 다 아울러서는 어떤 물론 이제 우리 당에서 후보를 낼 정도의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이렇게 출사표를 던질 정도의 인물이 되시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어디든 당내 경선을 치르기가 쉽지 않은 구도긴 해요. 지금의 비례대표는 그래서 사실. 지금 비례대표지만은 그 지방선거를 앞두고 숱한 인재들이 민주당으로 몰려든다고. 민주당 간판 달면 이기를 합니다. 이재정 의원님, 제가 승리 메이커라는 거 아세요? 콜수 때만 주로 하십니다. 몰랐구나. 짝수 때는 안 되십니다. 국회의원 제주걸로. 예. 네. 제주기 제가. 제주적입니까? 아까 들어오면서 그 얘기했어요. 뭐요? 제가 19대 국회 들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 네. 근데 재선이잖아. 예. 초선원들 막 불렀어. 우정활동 이렇게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처음에 좀 황당했대. 이 사람 뭐지? 근데 나는 내가 초선 때 겪었던 시행착오 이런 걸 겪지 않는 알려주려고. 거고 원하지도 않는데 내가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처음에는 좀 이상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 아니에요. 제가 그때 들어오기 전에 이제 식사를 같이 하면서 정확하게 한 얘기는 뭐냐면 그런 조언을 들었던 의원님이 제가 의원이 아니던 시절에 그런 조언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셔서 그랬어요? 예. 그때 제 머릿속에는 정청래 의원님이 한 3선 이상은 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국회의원 두 번째 해보는 분이었던 거죠. 당시로서. 확실히 느낌은 4선이에요. 근데 의원들끼리 그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의원들이 뭘 부탁하고 싶어도 체면 때문에 부탁을 못 할 수도 있어. 근데 먼저 한번 해본 사람이 재선이 제일 절실해. 절절해. 내가 초선 때 이렇게 했는데 어떤 경우는요. 누구라고 말을 못하겠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19대 때 초반에 의원님 저 의총 때 이 발언하려고 그러는데 발언해도 돼요? 욕 안 먹어요?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왜 여자 말투를 말씀하십니까? 여자였어요. 아니 자기는 너무 이렇게 발언하고 싶은데 혹시 발언해도 괜찮은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총선 때 이재정 의원 도와준다는 거예요? 만다는 거예요? 물론이지. 도와줍니까? 그럼요. 본인 선거 있는데? 여보세요. 남을 먼저 도와야지. 말 더듬었어. 지옥과 헷갈리고 있어 지금. 아니 근데 제가 회피하는 얘기 같지만 아까 그 얘기를 조금만 더 하고 싶은 게 박주민 의원하고 저하고 처음에 이제 당에 들어와서 어쨌든 박주민 의원 영입 인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혹시나 재선하면 우리는 당내 최대 기파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박주민 의원의 말이에요. 왜? 그랬더니 초선 의원 밥이라도 한 끼 사주면 될 것 같아. 우리 외로웠거든요. 정말 그 정도만 외로웠거든요. 해도. 예, 당내 개파가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밥이라도 한 끼 사준 선배가 있으면 개파 만들래요. 그냥 그 선배님 뒤에 줄 설래요. 그만큼 의원은 어떻게 보면 진짜 치열한 의정활동 내에서 이제 개별적 이다 보니까 사실상 의외네요, 좀. 외롭고. 예,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요? 처음엔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때는 또 어려웠던 시절이었어요. 아직도 저 김종인 대표 있었을 시절이었죠. 그러니까 광명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 작가가 다른 건 못해도 저 친구의 중요한 그 취미생활이 지도 놓고 다트 던져가지고 국회에 지금 봅니다. 그 색깔 보고 이쪽은 이제 이동형 개파냐, 이쪽 어느 개파냐 보고 광명을 비웠네. 이렇게 이제 이재정에 들어가면 돼.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 옥죄어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자꾸 뇌리에 광명을이 생각날 겁니다. 저는 어쨌든 지금 손살에 치면서 저는 재선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렇죠. 하겠다는 했잖아요. 그러니까 해야지. 한다 아니다를 떠나서 당연히 정치를 터부시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취할 얘는 필요가 없고 재선인데 또 해야죠. 없고 무엇보다 저는 뭐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저희 당 재선 의원님 중에 이제 그냥 3선으로 크시기에는 정말 아쉬운 의원님들한테 강남 나가보시라. 난 선배님이 더 컸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죠. 지역군 저한테 주시면 어떻겠냐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교섭을 하고 있다. 아니면 고향 가서 한번 네. 시원하게. 그럼 제 고향 광주로 가는 겁니까? 고향 바꿨습니까? 이재정 의원은 이름이 정치하게 돼 있어. 조정인데 뭐. 이 나라를 위해서 재정치를 하세요. 그러니까. 네. 재정치. 아재들은 똑같아. 알겠습니다. 예. 지금 생각하신 거예요, 지금? 예, 생각하신 거고. 내가 먼저 얘기했어요. 아, 그랬어요? 네, 똑같아요, 아재들. 똑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좀 궁금한 거, 이거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지역을 염두에 두시는 곳이 있습니까? 어딘지 말씀 안 하셔도 되고. 저는 정말 손수 변호사하고 겹치면 안 되는데. 아니, 이거 제가 진행하니까 이 질문 안 나와서 좋았어요, 지금 2달 동안. 아니, 이왕 이렇게 된 거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제가 누군가 물어보면 지방선거 끝나고 생각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래도 어느 정도 준비는 하지 않을까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제 가장 큰 재주가 그때 이후로 생각해야지 하면 정말 그때 이후로 생각해요. 정말 정치인이시군요. 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생각도 안 해봤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느 지역이든 그래도 우리 당에 대한 이제 사람들의 기대가 높기 때문에 저희가 더 발전해가지고 저희끼리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되는 곳이 어디든 이재정 의원님 제가 진짜로 무료 컨설팅 해드리겠습니다. 무료 컨설팅. 네, 지금 거의 뭐 프로젝트 가동한 분위기인데 편집각이죠. 편집각 아니에요? 그놈의 각도는 어디서 나올지 모릅니다. 네. 수호는 부평. 아우, 왜 그래, 진짜. 정유섭 지었고. 욕먹어. 다 알고 있잖아. 지금 빨간불 들어오면 저기 넣고 다 한다니까. 부평이면 내가 몇 표 있어. 몇 표 있어요? 우리 누나가 옛날에 십정동 살았거든. 백운역 있는데 거기잖아. 그래요? 어떻게 아세요? 백운동을? 백운역을? 내가 거기서 출퇴근했다. 진짜요? 그럼. 선배 관심 있네. 동네 알잖아. 아니, 동네 분이. 십정동 있잖아. 십정동. 지금 벌써 막 깔고 있을 수 있어요. 십정동 186번지인가? 거기서. 그래요. 자, 농담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십시다. 네. 아이고, 이재정 의원님 모시고 참 오늘 너무 다양한 이야기를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었습니다. 네, 저도 재밌었습니다. 의원님도 재밌게 느끼셨기를 기대를 한번 해보겠고요. 136회 여기까지 아주 숨가쁘게 달려왔네요. 남배우님, 마무리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제가 지각을 한다든가 펑크를 낸다든가 이렇게 해야 프로그램이 잘 되는데 정치 알바 한 번도 지각하지 않았고요. 늘 성실하게 참여하니까 폐지되는군요.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게 인사말입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다음 주에도 뭐 한 번 더 인사하니까. 다음 주 시간 나면 폐지를 많이 주세요. 이재정 의원님과는 오늘이 마지막이군요. 다시는 만나지 못해요. 모르죠. 딴 데서 만나면 되죠. 왜 그래요? 모르죠. 왜 그러세요? 딴 데 뭐 따로 연락이 저도 소감 얘기할 기회 주시네요. 네, 그럼요. 마지막에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자, 우리 마지막 아니잖아. 아니, 마지막 아니잖아. 기다리세요. 기다려요. 마지막에. 콧물을 여기 테이블보로 닦았어. 코 풀었어. 선배님이셔. 자, 끝에서 두 번째 시간이니까 우리 137회 정치알바 마지막 회는 7시 반 역시 이제 양가에서 우리 정예 멤버 5명 총 출동합니다. 손혜원 의원까지. 그러니까 공개방송, 마지막 공개방송이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드네요, 사실. 또 이렇게 끝나고 나니까. 안 끝났구나. 네, 다음 주 한번 하면 더 합니다. 아쉬운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치수다 팟캐스트, 정치 알아 바꾼다. 정 의원님. 네. 마지막 인사 기회를 제가 안 드린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거 끝내보려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재정님도 해야 돼. 그러니까. 정 의원님도 한번. 저의 시간은 이재정 의원께 대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멘트를 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출연진들이 저하고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워딩이 나 이 단어 써야지 하고 벼르고 있었던 단어를 지금 이동현 작가님께서 쓰셨어요. 뭘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했죠. 여러분들의 끝에서 두 번째 방송 심심한 위로를 드리면서 다음에 제가 초청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비슷한 시대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단어도 비슷하게 나와요. 끝에서 두 번째 이런 거. 세상을 바꾸는 정치수다 팟캐스트 정치 알아야 바꾼다 136번째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밖에서 방청해주신 분들 역시 감사드립니다. 갑자기 많이 늘었네요. 원래 끝날 때 그래. 저희는요 다음 주에 마지막 방송 인사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 찾아오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회고됐다고 막 하는 겁니까? 진짜 막 그만두실 때가 됐습니다. 밥 드세요. 네. 아니 이게 두 분의 극명한 차이가 있네요. 한 분은 타인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뭐든지 드시고, 한 분 이 작가는 자기 외에는 아무도 믿지 않기 때문에 절대 먹지 않는데 마카산삼만은 먹는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광고입니다. 겨울에 먹는 별미죠. 과메기. 과메기. 참 좋은 과메기. 브랜드명입니다. 요거 제 생일날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죠. 같이 먹었습니다. 같이 먹었죠? 맛있죠? 죽이죠? 최고입니다. 청래당 당원입니다. 제 과메기 안구진 사장. 과메기 인생 25년 동안 최고였습니다. 이거 작년에 저희 광고하고 먹었던 맞습니다. 맞습니다. 엄청 맛있습니다. 지금 포항에 또 슬픔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더욱 제가 광고를 해드리는데, 구룡포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모든 생산 과정이 수작업으로 만들어지는 1등급 프리미엄 명품 과메기, 참 좋은 과메기입니다. 표준화된 방식으로 맛과 품질을 우수하고 비리지 않고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이다. 그리고 입점이 까다롭기로 유명한 딴지 마켓에 입점해서 절찬리에 발음이 안 되네. 절찬리 뭡니까? 절찬리. 정청리하고 헷갈렸습니다.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드셔본 분들의 구매 후기도 좋다고 하는데요. 가격 또한 일반 시중 가격의 최소 반 가격이고요. 새롭게 이번에 홍게도 판매한다고 합니다. 홍게. 맛있는 과메기와 홍게 생각날 때 참 좋은 과메기를 검색하십시오. 검색하면 됩니까? 참 좋은 과메기. 이 의원님은 어디 과메기 좀 네, 좋아해요. 대구니까 뭐. 대구라서. 그러니까 보통 이게 수도권의 분들은 잘 비린내난다고 못 드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도 없이 살아서 잘 못 먹던 음식이라서 저도 서울살이 하면서 먹어봤는데 왜 그때 못 먹었을까 싶긴 해요. 요즘은 이거 참좋은 과메기 비린내도 없고 여성분들도 아주 좋아해요. 초기에 제가 과메기 먹었을 때는 실제로 피가 뚝뚝 떨어지고 눅눅하긴 해도 과메기 피요? 그랬어요, 실제로. 매우로 드시는군요, 과메기를. 초기에는 그랬는데, 지금, 그래서 포항 분들 외에는 잘 못 드셨는데, 요즘은 비린 맛이 없고 굉장히 가공이 잘 돼서. 술안주에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이건 전국적인 그냥. 음식이 됐죠, 이제. 저는 재작년에 처음 먹어봤어요, 과메기를. 그래요? 태어나서. 하여튼, 얼마 청래당. 네. 청래당 당원입니다. 원래 이게 청어였죠, 청어. 네. 요즘 꽁치로 많이 하는. 그러니까 청래당이 이제 앞으로 광고를 못하게 될 텐데, 투어 2부. 감사이판 전문 여행사. 그리고 돼지산 가지국밥이 아니라 가지산 돼지국밥. 네, 몰아서 하시는 거냐, 몰아서. 네. 그리고 과메기. 많이 애용 바랍니다. 제가 아는 다른 데로 오세요. 청정구역 시사 안드로메다 이런 데로 오세요. 그쪽으로 오세요. 네, 오십시오. 네. 벌써부터 이제 이별의 그런 분위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네요. 네. 정청래 키워드 분석. 지진 2017년 11월 15일 오후 2시 29분 31초 포항에서 5.4 규모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강진이 발생한 31초 3초가 지난 후에 기상청에서 관측을 했고요. 그리고 26초 만에 재난 문자가 발송이 되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재난 문자를 받은 후 10초 후에 진동을 느꼈습니다. 진동보다 빠른 문자, 재난 문자. 이것은 세계 인류 역사상 최초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3분 만에 정부 부처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상황 판단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10분 만에 실제로 비상 가동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정부 부처에서는 지진 1단계 긴급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9분 만에 대통령한테 보고가 됐습니다. 공군 1호기를 타고 있었습니다. 동남아 신남방 정책을 마치고 외교를 활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19분 만에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고 2차 보고가 25분 만에 됐는데 25분 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 긴급 지시를 합니다. 수석 보좌관 회의를 소집하라. 그리고 3시 6분에 도착했는데요. 그 자리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나와 있었어요. 그 즉시 현장에 내려가라. 현장 급파를 지시했고요. 그리고 곧바로 김부겸 행자부 장관은 현장으로 헬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 1시간 후에 도착해서 긴급 수석 보좌관 회의를 75분간 진행을 했습니다. 김부겸 장관이 6시까지 현장 상황을 점검해 본 결과 14개 고사장 중에서 10개가 고사를 치르기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6시에
김상곤 교육부총리에게 도저히 수능을 치를 수 없다라고 보고를 했고요. 그리고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그 즉시 다시 회의를 소집해서 청와대에 보고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또 지진 교육. 이번에 그 포항에 있었던 지진 그 CCTV 화면 보니까 다들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 특히나 이 작가님은 일본에서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진 관련해가지고 본 것도 많고 사실은 겪은 것도 많을 것 같아요. 우리는 자동이거든요. 워낙 훈련을 많이 돼서.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그런 지진 교육 실시해야 되고 특히 어린아이부터 실시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일단 흔들리면은 이런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보니까 CCTV 영상 보니까 회사에서도 그냥 어떡하지 그냥 의자에 앉아있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훈련을 우리가 안 받아봐서 그렇습니다. 몸으로 움직여야 되는 내진 설계 얘기 나왔으니까 내진 설계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우리가 두 가지 보충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내진 설계는 건축물 구조물에 대한 설계거든요. 그런데 그 지반 있잖아요. 지반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네. 그래서 그 지반이 화강암이냐 아니면 그냥 진토양이냐 이거에 따라서 또 다르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교육도 실시해야 되고요. 활성화 단층도 이제 어디인지 조사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 있는 양산 단층 말고 또 다른 활성화 단층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액상화 현상이 나타났다고 했는데 정말 나타나는 건지. 그럼 포항에 있는 지층은 다른 건지. 포항이 지금 예를 들어 경주가 5.8이었는데 이번에 5.4였음에도 불구하고 더 피해가 컸다고 하는 것은 지층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건 정말 액상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지층에 대해서도 한번 철저한 조사를 그러니까 액상화가 일어났으면 굳은 땅이 나올 때까지 돌 때까지 밑에까지 뚫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지를 하고 박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내진 설계에 따라서 몇 미터 그냥 뭐 빔을 박아야 된다 그게 아니고 밑에 지반에 따라서 박는 깊이가 달라야 된다. 이것이 좀 보강이 돼야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진 설계는 구조물 중심으로 돼 있는데 비구조물 다시 말해서 타일이라든가 이런 게 붙인 거 있잖아요. 이거는 포함이 안 된대요. 근데 대부분 뭐가 떨어져서 피해를 많이 입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먼저 보아라 그러거든요. 아니 지금 중요한 지적을 하신 게 저희가 지진의 경험이 없다 보니까 없죠. 내진 설계 이거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정작 일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매몰 피해보다도 이런 낙상 사고, 그러니까 구조물이 떨어져서 다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라는 그렇죠. 거고. 그리고 모자를 상비한다든지 등등. 흔들릴 때는. 근데 지진은 계속 흔들리지는 않거든요. 멈추면 바로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고. 근데 이런 훈련이 전혀 안 돼 있으니까 그런 훈련을 필요하다. 저는 뭐 한 30여 차례 지진을 겪은 사람으로서. 국내 몇 안 되는 지진 전문가시군요. 해필이면 일본을 가가지고. 그러니까. 참 재수가 좋아. 처음 지진 났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세게 흔들려요? 처음에는. 안동에 못 돌아가겠구나. 이 작가 똥 싸다가. 지진 걸렸어요. 진짜입니까? 진짜입니다. 난 정말. 그 방송 때문에 MSG 탄 거 아니에요? 저는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영화고 당할 뻔했네. 그날 죽는 줄 알았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포항 시민들이 겪는 트라우마를 저는 알아요. 처음 느끼면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싶다니까요. 안동의 그 예향의 고장 안동 출신으로서 변을보다 변을 당한다는 건 정말 참 난감한 자연재해 아닙니까? 변사네요 진짜 난감한 변을 본 건지 변을 당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깜짝 놀랐습니다. 이재정 의원님 표정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과 함께 지진 관련 예산이나 이런 부분 있잖아요. 막 삭감하고 전액 다 날리고 막 이랬잖아요. 이건 이제 국회 쪽에서 하셔서 정말 이런 예산 꼭 필요하니까 안전에 대한 거니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시대에 참 무보직 청와대 대변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무보직은 아무나 자기 마음대로 제가 그냥 셀프를 하는 거예요. 무보직이라. 제가 어디서 박수현 대변인을 만났는데 당신은 공식 대변인이고 난 비공식 대변인이다. 같은 급이다. 사칭 아닙니까? 제가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사칭과의 차이는 뭐냐면 감당을 하시고 실력이 되시니까 비공식이 되는 거예요. 무보수, 비공식. 하여튼 사기가 아니고 사칭이 안 되는 거예요. 무보수, 비공식. 청와대 대변인으로서 제가 한 가지 더 대변을 해드리면 역시 준비된 대통령이다라는 게 웃긴 게 뭐냐면 자 이렇게 이제 이거 보면서 55항에 보잖아요. 그러면 지진 대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승강기 안전 대책, 뭐 화재 뭐 대책 이런 게 있잖아요. 쫙 돼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게 노무현 대통령 때 위기 대응 매뉴얼이 다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청와대 그걸 다 없앴거든요. 이명박 정부 때 다시 그걸 복원해 가지고 어떠한 참사가 대형 사고가 났다 그러면 그 매뉴얼대로 탁탁 하면 되는 거예요. 정부처에서. 그러니까 지진하고 큰 지진은 화재하고 항상 같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지진과 화재를 같이 넣은 거는 너무 잘한 거죠. 엘리베이터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니 뭐요?
에베레스트. 난 엘리베이터하고 에베레스트하고 항상 헷갈려. 손편집 엘리게이터로 들은 거. 나프탈렌하고 에프킬라도 헷갈려. 아이고. 아재들의 학년. 아니, 우리 이제 정청래 의원님도 안전행정위원회셨고, 저도 안행이였는데, 작년에 경주 지진 났을 때 했던 얘기가 지금 올해 대비책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대비 매뉴얼 방식대로 다 한 거예요. 이런 거 문제였다라고 얘기했을 때, 작년 같은 경우는 정부 반응도 더 웃겼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지진보다 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에 갑자기 성함이 생각이 안 나네. 박인용. 네, 박인용 장관님 보고, 난 지진보다 장관님이 더 무섭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청와대에서는 수능을 역사상 미룬 적이 없기 때문에 수능을 그래도 치러야 되고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때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유선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수능을 치르기가 어려울 것 같다. 수능을 연기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심사숙고 끝에 8시 20분에 수능 연기를 결정하고 지시합니다. 그 지시를 김상곤 교육부총리가 서울 광화문 청사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그 보고를 받는 즉시 기자회견을 통해서 수능 연기를 발표합니다. 지진이 발생하고 불과 5시간 50분 만에 일사천리로 이루어진 수능 연기였습니다. 만약에 수능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수능을 보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한 60여 차례 지금 여진이 있었는데 아마 크나큰 혼란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수능 연기는 대단히 잘한 정책이다. 긴급하게. 그래서 참교육 전국 학부모 회의에서 참 옳은 결정이었다. 이렇게 성명을 냈고요. 자유한국당 장제원 대변인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하고 칭찬도 비판도 없는 성명을 냈고 다른 각 당에서는 다 옳은 결정이었다. 잘한 결정이었다. 이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는 이 문재인 대통령의 포항 대지진 참사를 수습하는 과정을 보면서 이게 나라냐에 대한 질문을 제대로 하셨다. 이게 나라다. 그것에 대한 모범 답안을 내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일사천리로 지진 대책을 착오 없이 일사천리로 정책 결정을 했었던 이유는 갑작스럽게 하늘에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대선 때부터 그리고 국정과제부터 차근차근히 준비해온 결과 매뉴얼대로 한 겁니다. 국정과제 55항에 보면 지진에 대한 대국민 조기 경보 체계를 갖추어라. 그리고 지진에 대해서 훈련을 강화해라. 이런 등 각종 지시를 이미 지난 8월 달에 특별 지시를 했고요. 그 지시 결과에 따라서 유관 부처에서는 발빠르게 움직였다. 이렇게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대단히 잘한 것인데요. 이것과 한번 대비를 해본다면 세월호 참사 때를 한번 생각해보면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49분에 배가 기울어지기 시작했고요. 3분 후에 단원고 2학년 6반 최덕하 군이 119에 신고를 했고요. 3분 후에 세월호 선장이 또 신고를 했습니다. 진도에 했느냐 제주도에 했느냐 이런 문제가 됐지만 어쨌든 진도에 하지 않고 제주도에 했죠. 그리고 40분 후에 해경 1, 2, 3정이 나타났죠. 그리고 1, 2, 3정이 나타나서 실제로는 선장과 선원만 구하고 떠났죠. 그리고 11시에 전원 구조됐다. 이런 오보를 냅니다. 그리고 11시 50분에 배가 완전히 침몰을 합니다. 배가 침몰을 머리만 남겨놓고 침몰하기까지 2시간 30분 정도 골든타임에 대한민국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있고 나서 8시간 반 정도 후에 그것도 아무런 대책 없이 나타나서 구명조끼를 입었는데 왜 구출하지 못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죠. 5시간 50분 만에 수능 연기까지 일사천리로 이번 참사를 잘 조치하고 대응했던 문재인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대처를 보면서 극과 극을 보면서 대통령이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 대통령인가에 따라서 이렇게 대응 방법은 다르고 그 대응 방법이 달라서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이것은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인 것으로 이번에 극명하게 대비가 되었습니다. 대응 방법뿐만이 아니고 자세도 달랐는데 전 정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컨트롤 타워 앉아 그랬잖아요.
근데 현 정부는 맞다 우리가 책임진다. 네. 이런 자세로 나왔기 때문에 완벽하게 달랐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아니 포항의 지진 피해가 이제 여전히 뭐 복구되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죠. 남은 피해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뭐 대응에 대해서 마냥 칭찬할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처음부터 정청래 의원님께서 이렇게 브리핑을 하시는데 약간 먹먹한 느낌으로 저희가 듣고 있었던 이유는 세월호 사태에 대한 비교 사례를 들지 않았을 때부터 저희는 그 두 가지 사건을 겹쳐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먹먹함이 그 지진 사태를 대처하는 청와대의 행보에 대한 설명 동시에 같이 겹쳐져서 저희 귀에는 들렸습니다. 예, 이재정 의원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잘 대처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내진 설계를 조금 보강하는 거. 지금 문제가 된 건물들로 해서 어떻게 보강을 시킬 것인가. 제가 다다음 주부터는 저 자리로 가는 건가요? 왜 하필 이재정 의원이 출연? 당신은 지금 입학도 아직 안 했어. 정학이나 퇴학도 안 했는데 입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야. 아니 제 입학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퇴학 나가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뭐 지금 우리가 농담식으로 재밌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컸던 거는 우리가 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편집하는 저도 별 큰 어떤 흥미나 이런 걸 못 느끼고 진행하는 분도 그런 것 같고 해서 좀 잠시 좀 쉴 필요가 있겠다. 아예 우리가 뭐 떠나는 건 아니고 뭐 정치 알바라는 타이틀로는 끝이겠지만 그런 생각으로 결단할 때는 또 과감하게 결단할 필요거든요. 그러면 정치 알바가 아니라 정치 사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뭐든 어쨌든 단지 여기 지금은 이제 끝날 때가 됐다. 정치 사장. 네, 그럼 정규직부터 일단 먼저 정치 뭘 봐 이런 거. 정치 뭘 봐? 궁금증을. 네. 그래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근데 뭐. 손변이 최고 피해자인 것 같아요. 아 손변 내가 또 어딘가 또 내가 아니 피해자라고 하기보다는 사실 정말 이런 말씀드리면 믿을지 모르시겠는데 한 달 반 했나요? 예. 네. 정말 제가 제 목소리를 못 들어줄 정도로 하다가 조금 좋아진 것 같아요. 정말 조금 좋아진 것 같고. 아니 안 좋아졌어. 여기서 진행 능력을 키워서 이제 뭐 MBC KBS도 정상화됐는데 네. 그쪽으로 가셔야지 이제. 그럴까요? 그럼 이제 많이 하나씩 좋아졌어. 트레이닝 시킨 거예요. 아 진짜로? 그럼요. 근데 정말 저한테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고 정말 큰 일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저한테는. 진짜. 하여튼 감사합니다. 발성도 좋으시고 그만해요. 일부에서 했잖아. 발성 얘기는 일부에서 안 했습니까? 했어요. 아니 아듀는 다음 네. 주에 또 있으니까. 그렇네요. 나도 네, 있어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 모이면 관두는 걸로. 그리고 저기 네, 다 모이면 이동희 작가님 네? 질투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너무 티나. 너무 티납니까? 네, 예. 티나. 예. 아니 사실은 이윤이와 저하고는 썸씽 스페셜도 있었거든. 네, 그렇죠. 결혼 소리 스캔들 스캔들. 스캔들. 네. 오, 왜? 알겠습니다. 그런 네. 그런 사이기 때문에. 관심 없대요. 네, 관심 그렇고요. 없대요. 네, 그렇다고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쉬움을 뒤로하고 일단 네. 오늘 준비한 순서를 해야 되는데 정청래의 키워드 분석 뭐죠? earthquake. 뭐라고요? 지진. 네. 지진. 다시 한번 해주세요. earthquake. 중국어가 퀘이크 됐다. 중국어입니까? 여보세요. 영어도 성적 안 아니 좋으시네요. 성조가 좋아요. 근데 영어는 성조가 좋아. 아, 좋아? 네. 학원 좋아요. 하셨잖아요. 지진. 근데 키워드 시작하기 전에 네. 그 포항 체육관이나 여러 체육관 지금 9군데 분산돼서 네. 이재민이 수용되고 계시는데 그 화면을 보니까 좀 역시 잠깐만요. 요거까지 하고 가세요. 네. 이자가 중간에 건드리면 아니 광고하려고 지금. 자 기다려. 요까지 끝내고 해. 아니 당신 얼굴만 봐도 알아 뭐 하려는지 아니, 지금. 어떻게 알아? 네. 저 사람이 그 정도 그림은 그릴 줄 알아요. 지금 뭐 나간지 알아. 대단하다. 박근혜 정권 때 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걸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우리 저 세월호 때 진도 체육관에 예. 우리 유족들, 유가족들 혹은 실종자 가족들 모셔놓고 그건 뭔 짓이었습니까? 라면 드시고 저 사생활 보호 하나도 안 되고 예. 이번에 탁 그냥 사생활 보호도 하고 정말 확실히 지도사 명밖에 이게 다를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광고 듣고 나서 이제 네. 지진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아니 눈으로도 안 보고 귀로도 안 듣고 되게 다 파악한지 참 신기하네요. 진행 다 했어 벌써. 대단해 진짜. 예, 광고 듣고 오시죠. 네, 마카 산삼 영한네이처의 마카 산삼 광고인데요. 야 이게 그 정치알바 막방 된다고 하니까 이 마카산삼 광고를 못 전해드리는 것도 안타깝습니다. 아, 그럼요. 제가 볼 때는 그 광고 횟수 1위가 아닐까 싶은데요. 저 다른 방송으로 오시면 됩니다. 제가 아는 다른 방송으로 오시면 됩니다. 아, 진짜 오늘 진짜 잘 오셨네요. 네. 결국 이제 우리만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어요. 우리 둘. 네. 광고 다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광고 야, 우리 광고만도 못해. 심지어 제 프로 광고까지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야, 진짜 정말 사장님이네. 아, 네. 최상급 마카만 취급하는 영한네이처의 신제품 네이처 마카 파우더 그리고 네이처 마카 과립이 출시됐는데요. 100% 최상급 마카의 분말 형태 마카 파우더입니다. 음식이나 음료에 섞어 드시면 좋고요. 마카 과립은요.
먹기 좋게 은단 크기 과립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물과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타사에 비해서 훨씬 저렴하게 100% 프리미엄급 마카를 공급해 드립니다. 영한네이처 검색하시고요. 전화번호 031-323-2559번입니다. 마카는요. 역시 오랜 기간 팟캐스트와 함께해서 믿을 수 있는 영한네이처의 마카산삼 추천합니다. 네. 제가 사실은 이 건강 보조식품 이런 거 전혀 먹지 않습니다.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손에도 안 됩니다. 우리 와이프가 가방에 넣어줘도 안 먹습니다. 입에 넣어줘도 다시 뱉습니다. 저도 좀 그래요. 그런데 요즘 제가 자꾸 몸이 아프니까 손이 가더라고요. 그거 뭔데요? 아니 지금 마카산삼이래요. 마카산삼. 마카산삼. 그 페루의 산삼이에요? 페루의 그러니까, 산삼이라고 하면 마카하고. 이거시오. 마카를 주시오. 이거 몰라요, 광고? 산삼하고 합친 아주 좋은 건강 보조식품이에요. 이 의원님 문화 충격 받은 느낌으로 표정으로 지금 아니 저는 깜짝 놀라셨네요. 몸에 좋다는 거 다 먹거든요. 영한네이처. 뭐예요? 이거 그 레몬에 30배 비타민 있다는 그거. 깔라만시. 깔라만시. 박지훈 변호사 형님도 이거 맨날 먹고 맨날 먹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가장 좋은 보약이 뭔지 아세요? 네. 밥이에요, 밥. 지금 마카산삼 광고하고 있거든요. 저는 마카산삼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실 줄 알았어요.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뭐 하시는? 세상을 바꾸는 정치 스타 팟캐스트 정치 알바 정치 알아야 바꾼다 136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북적북적하네요. 오늘 꽉 찼네요. 네. 남태여 배우님 오셨고요. 또 정 의원님 계시고 또 이번 회에도 이재정 의원님 역시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가셔서. 예, 감사합니다. 네, 어떠셨습니까? 주셔서. 예. 지난번 방송 어땠어요? 이렇게 정신없는 방송 정말 간만입니다. 고팠습니다. 근데 또 편집 잘해가지고 나가니까. 네. 예, 아예 고팠어요. 너무 질서정연하게 의정활동하느라 최근에 좀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가끔씩, 예. 제가 보니까 뭐 늘 표정이 밝으시지만 예. 오늘 유난히 표정이 밝으신 것 같아요. 예. 네. 예, 우리 손 이런 스타일 진행자님, 좋아하시는군요. 예, 손 네. 진행자님 또 앞에 그러니까 근래 팟캐스트계에서는 보기 드물게 훈훈하시지 않습니까? 일부에서 얘기했잖아요. 일부 못 듣고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누구세요? 네, 근로감독관. 네, 맞습니다. 잘하고 있나? 네. 감시하러 왔습니다. 보통 근로감독관들이 처리한 것 중에 이제 해고 사태나 이런 게 있거든요. 네. 곧 우리 자르시려고. 예, 대량 해고 사태가 벌어질 겁니다. 대량입니까? 네, 대량. 참사군요. 이 시대 참 지적인으로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근로감독관에서 근로란 말을 노동으로 바꿔주세요. 있는 노동감독관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근로자 이거 노동자로 바꿔야 돼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아니, 왜 오신 거예요? 아니 오늘 대량 해고 사태가 있을 거예요. 제가 말이죠. 여기 사장으로서 1번 마이크를 빼앗기고 의자도 지금 흡수한 이런 데다가 그거 제가 찾았던 건데 그거. 그러니까 원래 제가 그 손님을 올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럴 때 항상 이제 호스트 되는 분이 이 작가님 여기 앉으셔야죠. 이러는데 우리 손수호 변호사 그런 말 전혀 없이 당연히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협소한 데로 지금 왔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굉장히 다소곳하게 앉아 계시네요. 네. 네. 제가 사실은 진행 안 하고 이렇게 패널로 온 거 정말 안가에서 정말 오랜만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네.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맞죠. 그렇네. 진짜 오랜만이네. 손수 변호사 입장에서도 마지막으로 잘리는데 뭔 배려하고 싶겠어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이것도 한번 해보는 거지. 입장 바꿔 생각해보라고. 이 방송 없어지는 건가요? 네. 제가 중요한 공지사항이 있어서 왔는데. 뭐예요? 정치 알바가 지금 한 16년 5월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16년간이나 했어요. 야, 길게 했네. 정청래원 컷오프 되고 바로 시작했기 때문에 16년 5월달에 시작해서 지금 한 1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1년 6개월 정도인데 이제는 그만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일단 우리 목표는 벌써 그 전공교체 달성을 했고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필요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또 컷오프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니, 안타깝군요. 영문도 모르고는 채 지금. 아니, 지금 저희가 한 계속해서 100만 다운로드 되고 있고 이 정도일 때 우리가 가감하게 박수 칠 때 떠나자. 여러분. 그 창피하게 뭐 70, 80대에 떠날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근데 뭐 사전에 통지도 없이 와서 지금 하잖아요. 지금 하지 않습니까? 얼마간의 여유를 주셔야 되는 게 법적으로. 오늘 끝이 아니고 다음 주에 끝입니다. 한 주간에 여유를 일주일이나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지금 손누님께서 일본에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 손 의원님. 일본에 계신 손님한테 카톡으로 제가 통보를 했습니다. 진짜 거의 뭐 황교안 수준이네. 네. 아니 문자나 카톡도 문서 통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뭐 문제는 없네요. 변호사님 법적 조언하시고요. 뭐라고 했습니까? 손노님 답이 왔습니다. 네, 우리 임무 다 하고도 괜히 아쉬워서 늘리고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끝내고 더 충전했다가 또 나서야 할 때가 오면 꼭 돌아오겠다고 전해주세요. 근데 다음 주 오실 거니까. 네. 아니 근데 참 마음도 넓으시네. 네.
해고 통지에 저렇게 부드러운 것들로 항의가 없네요. 근데 지금 저 정청래 의원님도 네. 판도라만 하고 있고 그 파파이스도 지금 안 하잖아요. 저 파파이스에서도 잘렸어요. 그러니까 왜요? 그만뒀잖아요. 파파이스. 프로가 없어졌어요. 프로가 없어졌잖아요. 네. 아. 그래서 파파이스가. 정알바까지 없어지면 제가 봤을 때는 한 달 이상 못 견딜 것 같아서 한 달 있다가 바로 저한테 전화 올 것 같아요. 야, 이 작가. 뭐 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않겠니? 아니 근데 이 작가가 요즘 잘 나가가지고 예전에는 제가 전화 걸잖아요. 그럼 바로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인데 네. 전화를 안 받아요. 진짜. 그래서 정말. 오늘 그 의자에 앉으세요. 그럼 초심으로 돌아가시죠.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보통 이런 게 꼼수일 때가 있거든요. 출연진을 바꾸고 싶은데 네. 자를 수 없으니까 그렇네. 그러니까 회사 문 닫는 척 하고 위장페어. 네, 그렇죠, 예. 그렇죠, 위장페어. 바로 그겁니다. 눈치 있어, 눈치 있어. 그러면 그 대상이 나야? 누군지 나오는 말하기 그랬어. 아니, 저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10월 11일쯤에 첫 방이 나갔는데 제가 참석하고 이 작가 가면서 네. 그 전에 이 작가가고 남배우 온다 타이틀을 크게 붙였더라고. 네. 그 사람 굉장히 기분 좋게 만들어 놓고 채 한 달밖에 안 됐어요. 태우 형, 형도 그렇고 나 진행시켜놓고 지금 이게 뭐야? 이거 선배 못 먹이는 거잖아. 진짜. 사람 불러놓고 너무 이거 힘들어. 성서변호사 진행한다고 채널A까지 간뒀는데. 힘들어. 나 그만뒀어 진짜. 나. 너무하네 진짜. 아니야. 나 때문에 그런 거야. 나 때문에 그런 거야. 아 갑자기 이게 자. 아니요, 저 때문일 수 있어요. 여보세요.